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신규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우선 간략한 내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집단이라는 말로 지칭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뤄진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 총리가 받은 문건과 관련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이 됐고 두 가지 위증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런 문건이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만들었다고 과거에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가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 봤는데요.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을 알려주기도 했고 또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을 짚었습니다. 위증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계엄 문건이 적혀있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던 문건도 당일 행적으로 볼 때는 개인 일정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입증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이 상황을 관리를 잘해라 이런 취지의 말만 했다는 점이 있어서 경찰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가 소방청 지휘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없는 일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기자, 그리고 재판부의 질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란죄의 어떤 중대성, 이 내란죄의 어떤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쭉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고 전제하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단전 단수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위증한 점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사전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또 단전 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또 책임을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이전에 모의나 예비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라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 나올 때는요, 2시에 재판이 시작이었지만
당시 2시 15분을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호송차가 출발했지만 교통 지연으로 재판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선고 모습 아마 YTN 생중계로 보셨을 겁니다. 평소 재판 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선고 기일에 출석을 했고요.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면서 선고 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기울어졌을 때쯤에는 이 와이셔츠 깃을 잠깐 이렇게 만지기도 했고, 이후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오히려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을 쳐다보면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였는데, 이 전 장관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방청객이 아빠 괜찮아, 뭐 사랑해, 이런 말을 나중에 하기도 했고요. 일부 방청객은 소란을 피우면서 이제 퇴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 기자, 어떤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유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판단한 국무회의 그리고 군경 투입 부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단전 단수 같은 경우는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만약 성공한다면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즉, 내란 집단의 범행을 유리하게 하는 범행인 만큼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했던 끌어내라는 발언, 또 국회 봉쇄 상황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걸었던 수차례의 통화를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인정이 되면서 말하자면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실관계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높기는 한데, 다만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단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엔 절반에는 못 미쳤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뿐만 아니라 양측의 항소 계획 여부 등을 저희 YTN 취재진이 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쳐 아쉽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불참 사유로 든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설 연휴를 앞두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는데 결국 오찬이 취소된 거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당일인 오늘 오전 무산됐습니다. 장 대표는 회동을 불과 1시간 앞둔 시각에 불참을 알렸습니다. 어젯밤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강행 통과시킨 걸 불참 사유로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에선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는데 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홍 수석은 다만 장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이유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건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오찬과 연계해 언급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선 오찬 회동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왔고 상임위나 법안 통과 일정까지 고려해 잡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의 만남을 곧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선 지금 확실한 답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수석은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오찬을 진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취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16일 이 대통령과 국회 7개 정당 지도부 오찬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만큼 당분간 회동 분위기가 조성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의 89%를 과점하고 있는 제당 3사의 담합건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제당 3사를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천억여 원과 함께 앞으로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처음이 아닌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값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과징금 4,083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1년에 2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4년간 모두 8번 음료와 과자 제조사, 대리점 등 사업자 간 거래에서 짬짬이를 해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입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 4천억 원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 부과 과징금 가운데 지난 2010년 LPG 담합건 6,68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 금액도 1,3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 담합을 했고 지난 2024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다 3사 중 한 개사가 과징금 감경을 위해 자진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공정위는 설탕은 높은 관세율 등 무역 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 시장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제당 3사가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기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담합 조사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경우 최근 제당사들이 설탕값을 내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법원이 하이브와 미니진 전 어두어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과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 행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하이브에 미니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 데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만큼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빼가기 등을 시도해 이미 재작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풋옵션 권리도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인 재작년 11월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구상 수준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뉴진스 멤버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이 막대한 위약금과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산 판단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